여러분, 무역 적자는 나쁘고 흑자는 좋다. 이거 거의 공식처럼 생각하시죠? 그런데 만약에 이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맨날 뉴스에서 듣는 이 무역 불균형이라는 말 뒤에 아주 놀랍고 복잡한 경제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무역 적자 경제에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은 당연히 나쁜 거 아니야? 하실 거예요. 그쵸? 하지만 이 경제학의 세계라는 게 가끔은 우리의 직관을 완전히 배신할 때가 있거든요. 이 간단해 보이는 질문 뒤에 어떤 반전이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 먼저 옛날 경제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했는지부터 봐야겠죠? 수십 년 동안 이게 정답이라고 믿어왔던 그 기존의 해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그 사람들 생각은 우리랑은 완전 180도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놀라운데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무역 적자를 오히려 좋은 신호로 보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논리냐면요. 자, 적자가 난다는 건 반대로 생각하면 전 세계가 그 나라 물건을 사려고 몰려든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거래할 때 목소리가 커지고 더 유리한 조건으로 팔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엔 국가 전체 소득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와, 적자가 이익이 된다니 진짜 생각지도 못했죠.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왔냐면 무려 1차 세계대전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전쟁 배상금 문제를 놓고 토론을 하는데 당대 최고의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돈을 받는 쪽, 그러니까 흑자국이 오히려 이중고를 겪는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갑자기 돈이 들어오니까 소비 습관도 바꿔야 하고 교역 조건은 오히려 불리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옛날 관점에서는 흑자국이 오히려 지는 쪽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오래된 이론에는 아주 결정적인 퍼즐 조각 하나가 빠져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 연구는 바로 그 숨겨진 조각 하나가 어떻게 게임의 모든 규칙을 완전히 바꿔버리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 옛날 똑똑한 경제학자들이 놓쳐버린 강력한 경제 엔진, 대체 그게 뭘까요? 현대 글로벌 무역의 판을 뒤흔드는 이 힘의 정체, 그건 바로 규모의 경제입니다. 이거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동네 빵집에서 사장님이 혼자 빵을 굽는 거랑요, 거대한 공장에서 기계로 막 수만 개씩 빵을 찍어내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디가 빵 하나 만드는데 돈이 덜 들까요? 당연히 공장이죠.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하나당 만드는 비용, 즉 단가가 뚝뚝 떨어지는 거. 이게 바로 규모의 경제입니다. 자, 그럼 이 빵 공장 원리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무역에서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바로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이 지점에서 무역 흑자국과 적자국의 운명이 완전히 갈리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생산성 효과라고 하는 아주 새로운 힘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여기서 두 이론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힙니다. 왼쪽의 옛날 이론은 적자가 나면 소득이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새로운 생산성 효과 이론은 완전히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역 적자가 오히려 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성장 엔진인 수출 산업을 쪼그라들게 만들어서 결국 나라 전체 소득을 줄인다는 거죠. 이야, 승자와 패자가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럼 흑자국은 이 생산성 효과라는 보너스를 어떻게 받는 걸까요? 과정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마치 잘 짜인 성장 공식 같아요. 자, 먼저 수출이 잘 되니까 수출하는 산업, 즉 교역 부문으로 돈과 사람이 막 물려들겠죠? 그럼 그 산업의 덩치가 커지니까 규모의 경제가 빵 터지는 겁니다. 생산성이 올라가고 그게 결국 나라 전체의 소득을 끌어올리는 이런 완벽한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적자국은요? 이 모든 게 정확히 거꾸로 돌아갑니다. 수입품이 국산품을 밀어내니까 나라의 핵심 성장 엔진이었던 수출 산업이 점점 쪼그라드는 거예요. 결국 나라 전체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런 이야기가 그냥 책상 앞에서나 하는 이론적인 논쟁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이 생산성 효과라는 게 미국이나 중국 같은 거대 경제 대국들의 국부에 진짜로 숫자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계 최대의 적자국이죠. 미국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연 미국은 이 무역 불균형 때문에 얼마나 큰 비용을 치르고 있을까요? 일단 무역을 하면 기본적으로 얻는 이익이 있잖아요.
국경을 열고 다른 나라랑 거래하니까 더 싸고 좋은 물건들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모델로 계산해 보니까 미국이 이렇게 무역을 함으로써 얻는 순수한 이익이 실제 소득의 무려 2.3%나 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자유무역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여기에 바로 숨겨진 비용이 등장합니다. 수십 년 동안 계속된 무역 적자가 미국의 생산성을 조금씩 갉아먹으면서 생긴 손실. 그게 얼마냐면 무려 마이너스 1.2%입니다. 방금 전에 봤던 그 이익의 절반 이상이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최종 성적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무역으로 2.3%를 벌었는데 적자 때문에 1.2%를 까먹었어요. 남은 순이익은 고작 1.1%. 거의 반토막이 나버린 거죠. 무역 불균형의 숨겨진 비용,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 동전의 반대편을 볼까요? 세계 최대 흑자국 중 하나인 중국은 어떨까요?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중국한테 무역 흑자는 그냥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에요. 이익을 곱해주는 증폭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무역 자체로 1.9%의 이익을 얻는데 거기에 더해서 흑자 덕분에 생산성이 올라가면서 0.7%를 추가로 더 버는 겁니다. 합치면 총 2.6%죠. 이건 뭐 이중으로 혜택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석을 보다 보면 아주 도발적인 상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미국 같은 적자국이 에이, 나 더는 손해 안 볼래 하면서 무역 적자를 그냥 강제로 제로로 만들어버리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연구에서는 이걸 금융자급자족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시나리오로 가정해봤어요. 쉽게 말하면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신용카드를 없애고 현금으로만 거래하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수가 없으니까 모든 나라는 자기가 번 만큼만 써야겠죠. 그럼 수출액이랑 수입액이 정확히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정말 놀랍습니다. 미국 같은 적자국은 이 극단적인 정책을 썼더니 오히려 후생, 그러니까 삶의 질이 약간이나마 올라가는 걸로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물론 해외에서 돈 빌려서 펑펑 쓰던 즐거움은 사라지죠. 하지만 그 손해보다 그동안 쪼그라들었던 핵심 산업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얻는 그 생산성 이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결과가 그러니까 보호무역이 정답이다 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연구에서도 분명히 경고해요. 이 시나리오대로 가면 전 세계 전체의 이익은 2%나 줄어들어서 결국엔 모두가 손해보는 게임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정책을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사고 실험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를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데려옵니다. 만약 이 생산성 효과라는 게 진짜라면 도대체 무역에서 이긴다는 건 뭘까요? 이 연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흑자냐 적자냐 그 숫자만 보지 마라. 그 숫자 뒤에서 당신 나라의 핵심 성장 엔진이 강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약해지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요. 흔히들 무역은 모두가 이기는 윈윈 게임이라고 하죠. 네, 맞는 말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모두가 이기는 게임은 맞는데 혹시 누군가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이기고 있는 건 아닐까? 무역의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